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2일 금요일 오후 3시 54분입니다. 오늘 한국 증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일들이 좀 많이 있긴 있었는데, 근데 오늘도 사실 이제 전 세계적인 관점으로 좀 크게 보면은 오늘도 그냥 아무 일도 없이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오늘 시장에 작용됐던 재료들 몇 가지가 있었죠. 뭐 대략적으로 좀 기억을 다시 되살려 보자면은 뭐 예를 들면 어젯밤에 뭐 미국의 경제가 좋다라는 뭐 그런 지표가 나왔고, 또 그리고 뭐 PMI 뭐 이런 것들 나왔고, 뭐 GDP가 좋았다 그런 것들 나왔고요, 그죠? 그리고 저기 미국 증시 마감하고 나서 아마존하고 그 메타, 페이스북이죠. 네, 메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는 거. 그것 때문에 얘네가 급등해서 시장 분위기가 좋았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일단은 좀 떠올려야 되겠습니다. 예, 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FOMC에서 매파적인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월의장이 매파적인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은 계속해서 살아 숨쉬고 있는 이런 독특한 모습. 미국 경제는 좋지만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도 살아있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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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금융시장엔 좋은 그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식시장 분위기는 그냥 똑같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오늘 한국 증시는 좀 예외적인 움직임을 보이긴 했지만 똑같습니다. 다른 거는요. 어떤 세계적인 증시의 어떤 뭐 큰 상승 추세 이런 거 큰 변함 없고, 그 와중에 이제 미국 증시가 어딘가 넘어가지 못하는 것도 아직까지는 뭐 큰 변화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중국 증시가 지 혼자 부진한 것도 이것도 바뀐 게 없고, 뭐 하여튼 대부분 다 그래요. 뭐 유럽 증시 신고가 랠리 할 것 같지만 답답하고, 미국 증시 신고가 랠리 하지만 답답하고, 일본 증시 신고가 랠리 하고 있지만 답답하고, 다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들 뭔가를 뭐 기다리고 있는 듯한, 아직 뭔가 뭐 물론 냄새는 심하게 납니다. 심하게. 야, 이거 보니까 앞으로 대세 상승하겠구만. 주식시장은 분명히 대폭등으로 할 거야. 오늘 코스피를 봐도 그렇잖아. 이렇게 생각이 될 만한 때긴 한데, 아직 명확하게 근데 도장을 딱 찍은 그런 거는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사실 그 모두가 이제 한쪽을 좀 바라보고 있는 듯 하긴 해요. 뭐 심리 지표 이런 거를 봐도 좀 그렇긴 하죠. 심리 지표 뭐 이런 것들을 봐도 지금 뭐 익스트림 그리드나 그리드 쪽에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여튼 시장의 생각이 굉장히 한쪽으로 몰린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시장의 생각이 몰린 거는 이번 주에 있었던 중요한 이벤트들이 좀 한 몫을 하기도 했죠, 그죠? 뭐 FOMC 회의라든가 뭐 생각보다 뭐 충격이 적었던 뭐 재무부의 채권 발행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몫을 해서 하여튼 시장 참가자들이 굉장히 지금까지는 어떤 좋은 그런 미래, 낙관적인 미래를 꿈꾸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이제 뭐 사실 이럴 때가 위험할 수 있어요. 사실 이제 지금이 이제 손바닥 탁 뒤집으면은 이제 어떤 막 증시에 진짜 큰 상승장도 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아직 결정적으로 손바닥을 탁 뒤집진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아침에 이런 표현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전히 비비고 싸워볼 만한 자리다 말씀드렸는데, 포기하면 되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일단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어, 아침에 금리 관련된 이야기 좀 드렸었죠. 지금 금리가 이 금리나 기대감 때문에 이 채권 선물 보시면은 엄청나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금리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아침에 이거 금리 차트 보여드렸잖아요. 예. 아침에 한영키가 눌러져 있어가지고 아침에 금리 차트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을지는 좀 확인이 필요해요. 물론 이거 분명히 의미는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얘가 정말 어떤 정석적인 모습으로 쌍바닥을 찍고 그렇다면은, 쌍바닥 찍고 다시 뭐 올라가고 그러고 싶으면 사실 이까지 내려와서는 안 되긴 해요. 통상적으로. 저점 이런 식으로 빨리 높아지면서 이런 추세선을 안 깨는 선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가장 이제 올라가는 멋진 그림이었다고 보는데, 전저점까지 내려왔잖아요.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전저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솔직히 만약에 이제 FOMC 회의 이후에 금리가 급락했던 게 속임수만 아니라면 계속해서 중장기적인 하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음봉들이긴 해요. 이게 중장기적인 의미가 있는데, 네, 어쨌든 제가 주장하는 바는 언더슈팅인지 좀 검증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검증해보고 이야기하자라는 거예요. 아직 그리고 이 저점을 붕괴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붕괴시켜야 하락 추세의 강화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보자라는 겁니다. 이창용 총재도 어제 그런 이야기를 하긴 했더라고요. 미국에 엄청난 재정 적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곧 내려올 가능성은 굉장히 작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 한 바로 다음 날에도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금리가 막 급락을 하고 있죠. 예,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창용 총재의 생각에 뭐 저도 뭐 동의를 하고 있는 뭐 그런 생각이긴 해요. 하여튼 뭐 이창용 총재가 했기 때문에 이 말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뭐 주장하는 건 아닌데, 하여튼 이런 상황들이 있다. 지금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좀 조건들이 좀 안 맞다라는 겁니다.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건 좀 의심을 좀 해볼 만한 거고, 여기서 이제 금리가 만약 턴어라운드 한다면은 증시는 아직까지 어딘가 넘어서지 못했는데,
그렇다면 이게 잘못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충분히 지금은 해봐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뭐 이 정도 이야기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좀 워낙 다양한 일들이 있어서 일단은 한국 증시를 좀 먼저 볼까 해요. 오늘은 좀 순서를 좀 바꿔서 한국 증시가 또다시 코스피가 3% 넘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코스피가 3.48%, 코스피 선물이요. 그리고 코스닥 150 현물 지수가 2.7%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는 뭐 누가 뭐래도 급등 폭등을 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한국 증시의 상승률은 뭐 글로벌 탑입니다. 글로벌 탑, 전 세계 1등이죠.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오늘 한국 증시처럼 이렇게 2% 넘는 상승을 한 데는 없다. 코스피가 오늘 전 세계 1등이었습니다. 이례적인 현상이죠. 이런 모습이에요. 일단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일단은 생존이 우선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이제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제 영상을 많이 볼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아래쪽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 저런 장대 양봉은 위기죠. 계좌에 이게 마이너스가 찍혀 있으면 안 됩니다. 뭐 기회다 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내가 살아있어야 기회를 논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마이너스가 찍혀 있으면은 위험 관리를 좀 먼저 하시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 물론 전 아직 전 워낙 그 평단가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기 때문에 그냥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까지 저는 계속해서 지켜볼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저는 일단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제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이제 수익을 깔고 앉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이야기를 좀 꼭 드리고 싶은 거고요. 하여튼 그래서 오늘 있었던 일들 좀 한국 증시부터 좀 이야기를 좀 해드려 보자면은 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전 세계 증시가 오늘 다 같이 폭등한 게 아니란 말이죠. 세계 증시가 오늘 2%씩만 올라서 한국 증시가 2% 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국만 이렇게 오른 겁니다. 보통 이제 요즘 한국과 이렇게 커플링이 됐던 거는 중국 증시라고 볼 수 있는데 중국 증시는 오히려 오늘 상해 종합 기준으로는 계속해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급락을 이어나갔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냥 뭐 그랬고 오늘 한국 코스피만 오른 거다라는 걸 일단은 좀 강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보시면 엄청난 오늘 시세를 준 건데 선물 11포인트, 12포인트 가까이 올랐는데요. 이게 사실 요즘에 이런 일이 좀 자주 있다 보니까 우리가 좀 이런 거에 좀 둔감해질 수도 있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거는 맞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요즘 시장이 이상하기 때문에 이런 이례적인 일이 굉장히 자주 나타나는 것일 뿐이에요. 이례적인 일이 원래 잘 안 나타나는데 지금 보시면 11월 6일 날에 공매도 금지하면서 선물이 하루에 15포인트가 올랐고요. 그리고 언제야 이거 12월 말일에 선물이 하루에 7포인트가 올랐고요. 그리고 이 1월 17일 날 폭락했을 때 하루에 8.7포인트가 빠졌어요. 그리고 어제 선물이 5포인트, 오늘 선물이 12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거의. 이게 요즘에 이렇게 보니까 좀 잦은 거지. 코스피의 지난 뭐 월봉, 주봉 이렇게 큰 역사를 봐도 사실 이런 시세는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시세인 겁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시세인 건데 이례적인 시세가 지금 단 한두 달 사이에 뭐 며칠 가까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좀 일단은 정상의 범주에선 좀 벗어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상의 범주에서 벗어났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측면에서 좀 정상에서 좀 벗어났냐면 옵션 시세 같은 걸 보면 좀 그렇다라는 거예요. 옵션 시세가 오늘 여기 좀 숫자가 잘 보이지도 않네요. 뭐 2200%, 2900%, 2600%. 콜옵션 외가 시세가 이렇게 많이 났어요. 또 다시. 제가 그저 요즘에 이런 시세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말씀을 예전에 여러 번 드려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콜옵션이든 풋옵션이든 하여튼 외가 옵션이 초대박이 나면은 보통 그쪽으로의 시세가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 번 강조 말씀을 좀 드렸었고, 뭐 물론 이제 그 뒤로 이제 어느 정도 한참 조정을 보이다 또 다시 갈 길을 가느냐 아니면 방향이 꺾여지냐는 지켜보긴 지켜봐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외가가 초대박이 나버리면은 외가가 하루에 막 1000%, 2000% 이렇게 초대박이 나버리면은 더 이상 일단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그쪽으로 더 못 간다는 거를 하여튼 계속해서 요즘에 좀 우리가 이런 사례를 많이 봤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습니다. 오늘도 결과적으로 또 그에 해당하는 시세가 나오긴 한 거거든요. 너무 멀리 있어서 그 엄청나게 강력한 힘에도 불구하고 반응을 안 보인 그런 콜옵션도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보시면은 여기 동전짜리 0.1이었던 0.01이었던 그런 동전 콜 옵션들이 2600%, 2900% 하루에 초대박 시세를 주는 것들이 오늘도 목격이 됐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우수수수수수 죽었죠. 5, 60% 이상 풋옵션들이 막 녹아내렸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이게 자주 보이는 시세가 아닙니다. 이것도 뭐 예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1년에 한두 번 보인다고요. 근데 이게 지금 올해 2월 2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올해 풋옵션 초대박 한번 보고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또 콜옵션 초대박을 봤습니다. 정말 지금 이상한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인데요. 제가 이제 요런 시세를 보면서 이제 제가 일단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버리면 이거는 결과적으로 좀 추세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일단 판단을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어떤 긴 추세, 어떤 마라톤 같은 거는 힘을 잘, 페이스 조절을 잘 해가면서 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한 번에 힘을 다 써버리면 저 멀리 가지를 못해요. 그죠? 근데 요즘 계속해서 폭락하더니 아래쪽으로 못 가고 급등하더니 위쪽으로 못 가는 일들이 요즘에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투기적인 면들이, 이 공매도 금지로 인해 갖고 이게 투기적인 면들이 너무 좀 극대화가 되어 버렸고, 이것 때문에 그냥 코스피는 완전 초단타 매매의 그냥 투기판이 되어버린 좀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오늘 장대 양봉에 대량 거래가 실리면은 통상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기술적인 분석에서는 저런 모습이 나오면은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알리는 그런 장대 양봉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아시다시피 이런 사례들 저런 사례들 이런 사례들을 보면은 그렇지 않았죠. 예. 오늘도 솔직히 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다라고 일단 생각이 되고요. 물론 고점은 내일까지도 좀 더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고점은 아직 나오지 않았을 수 있는데, 하여튼 근데 이런 장대 양봉을 보고 이게 이제 앞으로도 또 계속 오르겠다라고 어떤 그런 추세의 연속성을, 어떤 시세의 연속성을 생각하기는, 이런 시세는 좀 부적합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영상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건 위험 관리라고요. 네가 이번에 시세의 연속성이 안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그걸 믿고 손해를 누적시키고 하방을 버티겠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아무튼 누가 봐도 오래간만에 등장하는 슈팅이 나온 건데, 슈팅이라는 건 비이성이 껴 있는 건데, 비이성이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 내일 모레 끝날지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일단 살아남으셔야 되는 게 우선인데, 아무튼 저의 지금 어쨌든 저의 생각은 늘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추세적인 연속성, 어떤 큰 상승 추세의 시작, 이런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그죠? 지난번 기억하시죠? 바로 전에 연말에 대폭등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엄청난 상승 랠리를 기대할 것 같았죠. 분위기가 그랬죠. 그러나 그 이후에 막 십몇칠 동안 연속으로 빠져버리고 세계 증시와 상관없이 지 혼자 빠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세계 증시와 상관없이 지 혼자 대폭락을 해서 풋옵션이 초대박이 나버리니까 결과적으로 또 다시 콜 초대박으로, 이게 그러니까 어떤 시세의 연속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제 생각엔 당분간 그냥 코스피는 이거는 재미없는 박스권 정도로 보는 게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아래에서 사서 위에서 팔고 위에서 팔고 아래에서 또 다시 청산하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계속 미국 이야기인데, 하여튼 우리 대장이 어떤 큰 방향성을 제대로 좀 보여주지 않으면은 그냥 코스피는, 혹시나 이제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대세 상승을 할지 몰라도, 그렇다 해도 이게 코스피는 지금 이런 모습이면은 이거 건전하게 추세적으로 막 상승하기는 좀 글러먹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영 그냥 단기 투기판이 돼버려서. 하여튼 그래서 개인적으로 코스피는 일단 답답한 구간이 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일단 계속해서 일단 시간이나 좀 잘 보내볼까 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런 상황에서 해야 될 건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하방 진입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어쨌든 음봉이 나오면 하시라고요. 그죠? 음봉이 나오면요, 오버슈팅이 걸려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슈팅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좀 주의를 하셔라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상승이 좀 덜했죠. 조금 약하지만 분명히 얘도 단기 바닥 이런 거는 만들었을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확인은 좀 필요하겠지만, 물론 이제 이런 저항들, 어딘가 이런 저항들을 넘어야 본격적으로 좀 상승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반등에 불과한데, 지금까지 워낙 오랫동안 빠졌고 시장 분위기가 좋으니까 특별한 일 없으면 여기가 단기 바닥 정도는 일단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일단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이게 중장기적인 바닥인지는 우리는 아직도 모른다. 미국 증시 아직까지 모르죠. 미국 증시 쌍고점 나올 수 있는 자리잖아요. 충분히. 물론 지금 아마존 실적 좋고 메타 실적 좋지만, 그거 이제 오늘 밤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는 또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고,
어떻게 될지 지금 하여튼 모르는 상황이다. 하여튼 뭐 코스피는 오늘 이런 엄청난 슈팅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더군다나 슈팅 아니 어떤 저기 수급도 그래요. 수급도 제가 아마 지난번에 뭐 제 영상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은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안 그래도 어떤 분들도 뭐 물어보시는 분들 계셨는데, 야, 외국인들이 뭐 이렇게 코스피를 많이 사면은 뭐 어떻게, 네,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니냐 물어보시는 분들도 뭐 계시는데, 하여튼 잘 봐야 될 건 이거예요. 선물 수급입니다. 선물 수급. 선물 수급에서 외국인 금액이 막 몇 조 단위로 이렇게 1조 넘게 이렇게 찍혀버리면은 보통 그쪽으로 안 간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건 외국인이 코스피를 이렇게 대량으로 현물 순매수하는 거는 어떤 추세적인 상승의 가능성을 좀 주긴 하는데, 근데 아무튼 이런 거를 떠나서 단기적인 움직임은 절대적으로 선물 순매수가 크게 좀 좌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선물 외국인 순매수가 너무 많았다. 오히려 이러면은 뒤통수 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 그죠? 항상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콜옵션 대량 매수도 이런 것도 좀 눈에 좀 거슬리기도 하고, 오늘 수급도 좀 비정상적입니다. 오늘 비정상적인 수급, 비정상적인 어떤 이런 시세에 걸맞는 그런 수급이 좀 나온 거고, 이런 수급을 봐도 이건 솔직히 어떤 추세적인 뭐 추가적인 지수 상승을 이야기하기는 조금 좀 그런 부담스러운 그런 수급이다라고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다 봤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이런 표현들을 좀 많이 드렸었어요. 한국 증시는 이제 뭐 미국 증시나 뭐 세계 증시의 흐름과 이런 거하고 뭐 상관이 없다. 이제 콜옵션이 다이어트하는 관점으로만 보면 된다. 그런 투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된다라고 이 구간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근데 이제 지난번 17일 날에 한국 증시가 한번 폭락을 해버려가지고 콜옵션에도 살짝 좀 메리트가 생기고 풋옵션이 시세를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여기서부터는 제가 콜옵션 다이어트 관점을 약간 좀 톤을 좀 다운시켜서 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거의 이야기 안 하거나 약간 좀 저도 좀 혼란스러운 그런 구간이었는데, 오늘 보시면 다시 어쨌든 명확하게 콜옵션들이 대폭등 시세를 줬거든요. 대폭등 시세를 줬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좀 강하게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이 콜옵션 다이어트 관점으로 다시 좀, 콜옵션 다이어트를 다시 좀 시작해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다 싶습니다. 콜옵션 다이어트. 그래서 뭐 솔직히 뭐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되고 뭐 중국 증시가 어떻게 되고 그런 거 한국 증시 보실 분들은 제 생각에 한동안 또 잊으셔도 또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한국 증시는 오늘 또 콜 초대박 친 것 때문에 또 당분간 뭐 물론 몰라요. 이게 이제 뭐 여기서 뭐 추세적인 하락이 시작된다, 뭐 아니면 박스권이다, 뭐 일단 박스권으로 보는 게 맞겠죠. 여기서 뭐 추세적인 뭐 대폭락을 한다 그런 이야기는 못 하겠는데, 최소한 일단 콜은 죽고 여기서 상승은 일단은 더 이상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콜옵션 다이어트 관점 다시 좀 강하게 재부각시키는 거고요. 지금요. 콜옵션 다이어트 때문에 좀 시장이 좀 당분간 좀 힘들 수 있다. 근데 이제 뭐 콜옵션 다이어트 한다라고 해서 반드시 그게 시장이 추세적인 대폭락을 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일단 코스피는 이렇게 되면은 일단 뭐 박스권 정도로 보고 있는 게 일단 맞지 않겠냐. 큰 추세적인 하락을 기대하기에는 사실 어쨌든 고점은 좀 이렇게 지난번에 고점이 이렇게 낮아졌었는데 지금 어쨌든 이까지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일단 막 추세적인 그런 걸 이야기하기는 아직 그런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모르죠. 이제 뭐 그 이런 상황에서 뭐 추세적인 뭐 하락 전환이나 뭐 그런 걸 이야기하려면 이제 미국 증시가 그래도 좀 큰 형님이 받쳐줘야 되지 않을까. 미국 증시가 좀 약해지면 이제 뭐 코스피도 뭐 추세적으로 하락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일단은 뭐 일단 답답하게 움직이지 않겠느냐. 왜냐면 밑에 단기 바닥이 있고 위쪽에는 또 지난번 슈팅했던 뭐 이런 게 있고 오늘 슈팅도 부담스럽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그죠? 일단 답답한 구간 안에 갇혔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오늘 뭐 환율은 그냥 이제 투기성, 오늘은 한국 증시가 코스피가 급등했기 때문에 그거의 영향으로 오늘 환율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강세가 나타났다. 근데 만약에 한국 증시가 되돌리면은 얘 또 투기적인 면에 의해서 또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겁니다. 하여튼 뭐 환율은 그래서 조정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 중. 1340원이 중요한 저항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조정이 지속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율은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겁니다. 박스권에 갇혀 있어서 답답한 구간인데 여기 얘도 이제 방향성을 좀 정해야 되겠죠. 얘도 방향성을요. 그 아침에 말씀드렸던 그거하고 좀 연관시켜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아침에 혹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린 게 10년 금리가 여기서 쌍바닥 찍고 생각보다 좀 빨리 튀어 올라갈 수도 있다. 이번에 금리가 떨어진 거 좀 투기적인 요인이 강하게 작용해서 최근에 금리가 좀 세차게 떨어진 게 있는데 얘가 다시 되돌려진다라고 한다면 만약 이제 제가 맞아서 이런 게 되돌려진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달러 인덱스도 아마 이에 영향을 받아서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원달러 환율도 뭐 그렇게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하여튼 뭐 그래서 뭐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좀 살펴봤는데 뭐 미국 증시는 어떤 상황이고 뭐 일본 증시는 어떤 상황이고 중국 증시는 어떤 상황이고 환율은 어떻고 달러는 어떻고 저쩌고 해서 사실 뭐 전환시키고 싶으면 어떤 그죠 어떤 뭐 주식시장의 추세를 뭐 하락으로 꺾고 금리가 이제 좀 올라가고 달러가 좀 올라가고 어떤 큰 방향성의 전환을 좀 하고 싶으면은 사실 뭐 지금이 이제 딱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중요한 이벤트들도 다 확인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까지 제가 좀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뭐 그런 때입니다. 어떤 방향 전환을 하자면은 더 이상 이제 뭐 뒤로 미루고 그럴 게 아니고 이쯤에선 이제 좀 전환할 생각이 있으면 이쯤에선 이제 움직여주는 게 맞지 않겠어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다 좀 말씀을 드렸고요. 뭐 개별 주식들은 안 볼게요. 오늘은 뭐 그냥 다 모든 종목이 다 오른 뭐 그런 날이라 개별 종목 이런 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대형주 위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들은 상대적으로 좀 서운했다. 오늘 코스닥 보시면은 코스닥에서도 150 지수가 2.7% 올랐고 코스닥 소형주 지수는 1.2% 올랐다. 오늘은 대형주가 돈을 막 쓸어담는 그런 날이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하여튼 순서가 약간 바뀌긴 했는데 변동성 지수 5% 올라갔다. 6% 올라갔다. 지수가 3% 올라가니까 변동성 지수 6% 올라갔다. 이거 그죠? 이거 어땠습니까? 이런 거 지난번에 사례 보셔서 아시죠? 지난번에 어떻게 되니까 이렇게 됐다. 그죠? 이번에 이렇게 되니까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급등하는 거는 별로 이건 건전한 상승을 위한 그런 조건은 분명히 아닌 겁니다. 다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일단 오늘 약간 순서가 바뀌었는데 중국하고 뭐 일본 이런 것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증시부터 보자면은 계속해서 하락 지속입니다. 지난번에 여기 단기 바닥 가능성이 있다. 여기 중장기적인 바닥 가능성도 있다라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아마 각종 부양책이 다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뭐 여러 가지 부양책 한 2가지가 중첩됐던가 그런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준율도 인하했던 걸로 기억하고 중국 정부에서 부양책 어떤 증시 부양책 자체도 몇 가지 내놨던 걸로 기억해요.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자리인데요. 이 자리를 오늘 보시다시피 붕괴시켰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상승을 하고 싶으면은 어제 이렇게 하락했었어는 안 된다. 어제 매수세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매수세가 안 나왔다. 그러면은 더 빠진다라고 일단 봐야 된다는 말씀 드렸는데 추세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아래 꼬리도 만만치 않게 긴데요. 근데 종가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 어떤 직전 저점을 붕괴시킨 상황이고 아래 꼬리가 아무리 길다 하더라도 좀 그렇죠. 이거는 분명히 매수세가 셉니까? 매도세가 셉니까? 당연히 매도세가 더 강한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가 잘 지속이 되고 있다. 당연히 지금은 이 말씀드렸다시피 직전 저점 여기가 붕괴가 되면은 급락폭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예요. 변동성이 갈수록 더 커집니다. 증시 움직임이요.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훅 빠지면서 순간적인 어떤 저점 어떤 저가 매수 메리트가 단기낙폭 과대에 따른 순간적인 저가 매수 메리트가 생기면서 이제 아래 꼬리가 투기적인 이유에 의해서 달렸구나. 이 정도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하여튼 계속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증시는 이제 어떻게 될지 뭐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방향성을 일단 아래쪽으로 계속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하락은 더욱더 강화될 거다. 근데 분명히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자리가 이 아래쪽에 지지력들이 좀 있어요. 이 좀 중요한 자리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바닥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자리인데 바닥이 안 나오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계속 빠지는 거죠. 뭐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큰형님이 여기서 어떤 뭐 보조지표 다이버전스라든가 지금 신고가 랠리인데 힘 빠지는 어떤 이런 아쉬운 측면들을 좀 극복하면은 중국 증시도 그래도 바닥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무래도 세계 증시가 분위기가 다 같이 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미국 큰형님이 좀 콜록콜록 하면은 중국 증시 같은 경우 이제 가뜩이나 건강이 안 좋은데 저 멀리 훅 가버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 증시 이렇게 빠지는 상황에서 오늘 한국 증시 코스피가 저렇게 급등을 했다. 별로 한국 증시 오를 생각이 없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오히려 좀 들긴 합니다. 물론 이제 이건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죠. 개인적인 의견.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본 증시, 일본 증시도 뭐 보시다시피 그렇습니다. 예. 실적이 좋았던 건 아마존하고 저기 메타, 미국 기업들이 실적이 좋았던 거고, 결국 얘도 쌍고점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그죠? 일본 증시도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충분히 어떤 비벼볼 만한 언덕이 있는 겁니다. 예, 지금 뭐 아래쪽으로 가냐, 위쪽으로 가냐 이런 방향성에 대한 논쟁을 충분히 할 만한 때예요. 예. 어떤 하방 베팅에 대한 근거도 분명 이런 음봉들이 있으니까 기준이 없지도 않아요. 물론 아직도 매수세가 강합니다. 굉장히 하방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부담스럽고 쫄리는 자리인 건 맞는데, 근데 어쨌든 분명한 건 못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팅의 근거는 있으니까 그냥 하는 거죠. 뭐 예, 베팅의 근거가 있으니까 그냥 들이대는 겁니다. 적당한 위험 관리해 가면서 들이대는 거죠. 예, 요 정도 뭐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진 다 그냥 혼조했습니다. 요즘에 달러 인덱스 혼조하다라는 이야기 드렸고요. 달러 인덱스입니다. 그리고 뭐 그러니까 이제 보시다시피 위안화 좀 답답한 모습, 뭐 엔화 답답한 모습, 뭐 물론 방향성은 좀 있긴 있습니다. 엔화 강세가 나타나고 있네요. 예, 달러화가 좀 약하니까 엔화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긴 한가 봅니다. 어쨌든 뭐 전반적으로 근데 좀 힘 있는 그런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좀 혼조한 그런 거라고 보는 게 맞겠죠. 예. 다들 좀 혼조합니다. 예,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한국 증시는 이제 자체적인 투기적인 요인에 의해서 코스피가 폭등을 했으니까 그 영향으로 오늘 환율이 9원 가까이 떨어지는 등 강세를 보이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일단 다들 좀 혼조한 어떤 논쟁의 여지가 있는 예, 그런 자리다 싶습니다. 그죠? 10년물 국채금리 이런 것도 충분히 쌍바닥 찍고, 파월이 무슨 우리 파월 의장 매파적인 이야기 하지 않았냐, 금리가 더 이상 떨어질 공간은 좀 제한적이다. 물론 금리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도 제한적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하락이 좀 제한적일 수 있다. 뭐 이렇게 하여튼 그래서 다들 뭐 결과적으로 검증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검증. 이번 주에 FOMC고 뭐고 있어가지고 금리가 폭락을 했지만 이거 언더슈팅일 가능성 충분히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계속해서 요즘에 뭐 보여드리는 게 이 언더슈팅의 사례들, 원달러 환율 같은 거 차트 보여드리면서 뭐 저하고 많이 이야기를 했었죠. 야, 알고 보니 이 밑에 이렇게 환율이 빠졌던 이런 구간은 언더슈팅이었더라.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런 것도 언더슈팅으로 인식이 되더라 하면서 언더슈팅과 오버슈팅의 사례들을 좀 제가 좀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하여튼 FOMC 회의가 이제 수요일 날 밤인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목금 이제 이틀째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어떤 FOMC나 뭐 기업 실적들의 재료를 갖고 주식시장이나 뭐 금융시장 전체는 전반적으로 좋다 낙관론을 열심히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는 낙관론 펼치고 어떤 축제를 할 수 있는, 충분히 축제 가능한 그 정도 기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축제, 단순히 일회성 축제가 아니고 이제 진정한 시세라고 한다면 다음 주에도 이런 흐름을 계속 이어가겠죠. 그죠? 하여튼 뭐 어제, 오늘 뭐 이 정도까지는 뭐 어떤 축제를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축제가 근데 금방 끝날 수 있으니 하여튼 뭐 잘 지켜보자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뭐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미국 증시 지금 뭐 신고가 랠리라 분명히 분위기는 좋은데 막상 잘 못 가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전고점 넘었냐, 아직 안 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들이대 볼 수 있다. 그리고 어쨌든 그죠, 지난번 다이버전스 이런 거 좀 중요한 저는 베팅의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물론 강세장이지만 아직 엄청나게 강해서 지금 하방 이야기하는 건 매우 위험하긴 한데, 충분히 어쨌든 이 공격적으로 하실 분이라면 조금 이제 충분히 충분히 어떤 베팅의 근거는 저는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못 갔잖아요. 여기 어디죠? 나스닥 기준으로 17,710 이 정도 자리 못 넘고 있잖아요. 기준이죠, 뭐 이런 자리가. 근데 이제 보조지표들 다이버전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상승의 속도가 생각보다 둔화가 되고 있으니까, 야, 그럼 이거 여기서 까딱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오늘 한국 증시가 저렇게 폭등을 하고 있으니 한국 증시 폭등, 글쎄요, 뭐 어떻게 작용할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미국 증시 삐끗 잘못하면 한국 증시도 분위기 또 그죠? 애매해질 수 있는 거죠.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뭐 제가 뭐라 딱히 뭐 저도 잘 모르겠기 때문에 뭐 지금은 저도 지켜보는 그런 단계라서 조마조마하게 그냥 뭐 시간만 잘 보내고 뭐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오늘 한국 증시 사실 오늘 아침에 혹은 오늘 점심때까지 보고 이게 어설픈 상승인 줄 알고 사실 좀 약간 좀 긴장을 좀 많이 했는데,
장막판까지 가면 갈수록 콜옵션 초대박 나는 거 보고 선물이 저렇게 올라가는 걸 보면 볼수록 사실 저는 오후가 되면서 좀 일단 마음은 조금 더 편해지긴 했었습니다. 코스피가 생각보다 많이 오를 생각은, 추세적으로 강하게 오를 생각은 없는가 보다라는 일단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그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 한국 증시가 뭐 그렇다면은 그래도 뭐 미국 증시도 뭐 아무리 오늘 뭐 실적이 좋고 뭐고 해도 혹시나 뭐 잘 못 갈 수도 있는 거 아닐까. 한국 증시가 저렇게 불꽃놀이를 한 이후에는 세계 증시 흐름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뭐 충분히 방향 전환 그런 거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일단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좀 편안해졌습니다. 약간요. 물론 이제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만 편안하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죠? 계속해서 지지와 저항 살피면서 위험 관리해 가면서 하긴 할 건데, 개인적으로 하여튼 오늘 한국 증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고요. 오늘 저기 중요한 이벤트 있습니다.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고용 지표들이 발표가 돼요. 고용 지표에 따라서 뭐 시장이 어떤 또 반응을 하겠죠. 이런 고용 지표에 따라서 뭐 더욱 또 어떤 뭐 미국 증시의 어떤 뭐 불꽃놀이 뭐 이런 것들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종가까지 뭐 쭉쭉 좀 집중을 해서 좀 볼 생각이 있습니다. 뭐 저도 뭐 쉽게 포기하고 싶지는 않네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지표들 좀 중요하다. 중요한 이벤트들은 하여튼 뭐 거의 다 끝났고, 이제 뭐 진인사 대천명 뭐 그런 거죠, 그죠? 또 뭐 할 거 했으니까 이제 뭐 잘 기다려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고요. 오늘 밤에도 수고들 좀 많이 하셔야 되겠죠, 그죠? 네, 그리고 즐거운 주말들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